그 남자예요. 저 위층 남자, 저 사람이 훔쳐갔다니까요. 경자의 목소리는 계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에 젖은 슬리퍼가 철계단을 탁탁 울렸고 복도 전등은 깜빡이며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동백빌라 사람들은 모두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시고요. 증거가... 경찰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경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요? 내가 봤다니까요. 저 인간이 우리 집 앞에서 서성이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봤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끼익. 늘 그랬듯 거슬리는 소리였습니다. 위층 남자 도진이었습니다. 젖은 점퍼를 입은 채 아무 말 없이 한 계단씩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모두 그에게 꽂혔습니다. 경자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인간이 훔쳐갔다니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자를 한번 바라봤을 뿐입니다. 화도 억울함도 변명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쾌했습니다. 왜 말을 못해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 경자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또 시작이네. 그 말이 들렸는지 경자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또 시작?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요? 이 건물에서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알아요? 밤마다 쿵쿵거리고 냄새 올라오고 계단에 쓰레기 쌓아놓고 그러다 이제는 도둑질까지? 그녀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계단 전체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경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책임? 당신이 훔쳐간 거면 책임은 당신이 져야지. 나한테 책임 따져요? 저는 가져간 적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형편 뻔히 보이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경자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을 건드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사람이 바로 뒤에서 웃고 있었다는 사실을. 복도 끝에서 민석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린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밤 연하빌라에서는 단순한 도둑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 무너진 자리를 밟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저 사람 수상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가 나쁜 사람인지보다 누가 사람을 잘못 본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지,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하지 못하게 되실 겁니다. 동백빌라는 겉으로 보기엔 그냥 흔한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4층짜리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난간은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비만 오면 콘크리트 벽에서 물이 배어나와 얼룩이 번졌고
복도에는 늘 눅눅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현관문 자동 센서는 고장난 지 오래라 손으로 밀어야 열렸고 밤이 되면 형광등이 한 번씩 깜빡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건물은 조용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매일 새벽에 움직였고 누군가는 밤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살아내는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201호에 사는 나경자는 이 건물에서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쓰레기 좀 제대로 버려요. 누가 봉투도 안 묻고 그냥 놔둬. 밤에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가 혼자 사는 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62.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항상 직선이었습니다. 돌아가는 말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경자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언니 소리 들으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음식 맛이 좋아 단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빚만 잔뜩 지고 집을 나간 뒤로 그녀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사라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톡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친정 식구들은 슬슬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자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지면 주변도 같이 사라진다는 걸. 그날 이후로 경자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눈빛을 보내면 바로 받아쳤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상황이 생기면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요? 그 말이 입버릇처럼 붙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늘 싸워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이 어느 순간부터 301호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도진. 사람들은 그를 그냥 윗집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빛이 바랜 남색 점퍼, 닳아버린 운동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겨울에도 같은 점퍼를 걸쳤습니다. 새벽 5시쯤이면 꼭 나갔다가 해질 무렵이면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끼익끼익. 그 바퀴 소리는 이상하게 사람 신경을 긁었습니다. 경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 인간.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생선 비린내 같은 게 천장에서 내려왔고 어느 날은 물방울이 또각또각 떨어졌습니다. 이거 다 위층 때문이야. 경자는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확인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옷도 허름하고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정상적인 사람이면 저렇게 안 살지.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유리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중요한 얘기 있어. 유리는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드려. 민석 씨야. 깔끔한 정장, 반듯한 자세, 그리고 웃는 얼굴. 안녕하세요, 어머님. 유리 씨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자는 그 순간 오랜만에 안심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이랑 만난다고? 잘됐다, 잘됐어. 민석은 말도 잘했고 눈치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집에 올 때마다 묻는 건 하나였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오래됐죠? 처음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 뭐 오래됐지. 그런데 그 질문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기 재건축 얘기는 없어요? 주인 따로 있어요? 이런 건물은 통으로 정리하면 값이 꽤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 위층 남자 문제 많아 보이지 않아요? 민석의 그 한마디로 완전히 방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손술의 소리는 더 크게 들렸고 냄새는 더 심하게 느껴졌고 물 떨어지는 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 밤 반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경자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그 인간이다. 그게 모든 일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반지가 사라진 건 아주 사소한 틈에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와 민석이 다녀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먹다 남은 과일 껍질이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자는 늘 그렇듯 서둘러 집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서랍을 열었다가 다시 닫고 다시 열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던 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준 금반지였습니다. 생일날 조용히 손에 끼워주면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좀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듣고도 웃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반지는 경자에게 의미가 컸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경자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서랍을 전부 뒤졌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심지어 쓰레기 봉투까지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스쳤습니다. 낮에 봤던 장면. 현관문이 덜 닫힌 틈 사이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장면이 이제는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검은 점퍼마저 그 사람이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경자는 그대로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끼끼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경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저 인간이야.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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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호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요. 당장 열어. 안에서 잠시 인기척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 들어왔죠? 경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썹이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른 척하지 마세요. 반지 없어졌어요. 낮에 우리 집 앞에 있었죠? 내가 봤어요. 도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경자에게는 인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대답 못해요? 맞으니까 그렇지. 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들어간 적 없습니다. 없기는 뭐가 없어. 당신밖에 없어요. 그때 문틈 사이로 불빛이 비쳤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계단 아래쪽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경자는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반지 가져간 사람. 민석은 잠시 도진을 보더니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낮에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경자의 확신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봐요. 다른 사람도 느꼈다잖아요. 도진의 눈이 아주 잠깐 민석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어떤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사라졌습니다. 증거 없이 사람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경자는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요. 도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부르십시오. 그 말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그게 더 화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 부를게.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보여줄게. 경자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석이 조용히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침착하게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믿음이 갔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도둑이에요. 지금 잡아야 돼요. 그 순간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짧았지만 묘하게 깊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그날 밤 경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동백빌라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온 순간이었다는 걸.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을 때 동백빌라는 이미 반쯤 뒤집혀 있었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반쯤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계단 틈마다 서서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현관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 세졌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확인해 봅시다. 경찰 2명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간단히 들은 뒤 도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집 좀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도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301호 안은 생각보다 훨씬 단정했습니다. 낡았지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자는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잘 숨겨놨겠지, 당연히. 경찰이 방안을 하나씩 확인하는 동안 계단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아저씨 진짜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는 안 보였는데. 그래도 요즘 세상에 사람 못 믿지. 그 말들이 경자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요? 몇 달을 당했어요, 내가. 도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자극이 됐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도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금 나를 바보로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람 집 앞 서성이고 반지 없어지고 그럼 누가 가져갔겠어요? 귀신이야? 그때 경찰이 방 안에서 나왔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순간 공기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현재로선 확인되는 물건은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숨긴 거겠죠. 어디다 빼돌렸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민석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경찰도 확인했으니까. 그 말은 겉으로는 말리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묘하게 불을 붙이는 말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돌아섰습니다. 흥분? 내가 흥분하게 만든 게 누군데? 그리고 다시 도진을 향해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혼자 사니까 막 사는 거지. 냄새나고 소리내고 남의 집이나 들여다보고. 그 말은 선을 넘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심했다 하지만 경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형편 어려우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돈 없으니까 남의 거 손대고. 그 말이 떨어지자 도진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경자는 비웃었습니다. 왜요? 찔려요? 그 이상은 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이 끝까지 올라간 경자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내가 틀린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도진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이 그걸 느꼈는지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표정. 마치 상황이 정확히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경자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짜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좋습니다. 도진의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복도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과 주민들 그리고 경자의 시선이 모두 그 등을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요? 도망가려고요? 경자가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뒤 그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경찰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출력된 문서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건 지난 일주일간 201호 앞 복도 촬영입니다.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관리인에게 요청해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누수 점검 때문에 필요해서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는 훨씬 더 깊었습니다. 도진은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종이에 꽂혔습니다. 사진에는 분명히 201호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깔끔한 머리, 민석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건경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집어 올리는 모습, 그리고 주머니에 넣는 장면. 그건 명확했습니다. 저게 뭐야?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건 오해입니다. 제가 떨어진 걸 주워서. 도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경찰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차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몇 분 후 빌라 앞에 있던 민석의 차량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경자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해.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드러운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가져갔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왜냐고?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이 건물 생각보다 값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저 위층 노인네야. 그가 고개를 들어 도진을 가리켰습니다. 버티고 있잖아. 안 나가려고. 유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한 거야?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지. 사람 하나 자극하면 알아서 불붙거든.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를 이용했다고? 아주머니 성격이 딱이었어요.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터지니까. 솔직히 말해요. 저 아저씨가 수상해 보이긴 했잖아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면 경찰까지 오고 이미지 망가지고 결국 나가게 되는 거지. 그는 손을 털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통으로 정리하면 끝. 그 말이 끝나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한도진입니다. 경찰이 명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변했습니다. 대표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다시 도진에게 꽂혔습니다. 경자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대표? 그녀는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던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진실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너질 사람과 무너지게 할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표님 맞으십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낮아졌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류는 이미 제출해 두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의심받던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경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계속 도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실소유주입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 사람이 건물주였다고? 아니, 그럼 지금까지. 경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형편 뻔히 보이는데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되돌아와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민석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민석 씨, 절도 및 사기 혐의로 확인할 게 있으니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민석은 잠시 웃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차량에서 발견된 물건이 있고 진술도 있으니까요. 그거 장난이었는데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민석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지만 경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동하시죠. 그 순간 민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유리를 봤습니다. 유리야, 너도 알잖아. 이거 다 잘 되려고 한 거야. 유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잘 되려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 집. 민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건물 정리하면 우리 인생 바뀐다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용해? 이용이라니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복도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리는 손을 내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유리야. 그게 사람이냐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 성격 이용해서 도둑 만든 게.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던졌습니다. 딱 작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거 가져. 유리야,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끝났어. 그 말은 짧았지만 완전히 선을 그어버린 말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끝났다고. 유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실수? 유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사람 하나 인생 망가뜨리려고 한 게 실수야? 그럼 나중엔 누구 이용할 건데? 나야? 그 말에 민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이동하시죠. 민석은 더 말하지 못한 채 끌려가듯 내려갔습니다.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건물을 휘젓던 사람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경자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봤네. 그 말이 복도 바닥에 떨어지듯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동백빌라에서 무너진 건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기준, 그 자체가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백빌라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던 손수레 소리는 여전히 같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끽끽 그 거슬리던 소리가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자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마주칠 시선들이 두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직접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형편 뻔히 보이는데 자기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자는 부엌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에서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을 끄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갈치조림, 시금치 무침, 그리고 된장국까지 담았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준비한 뒤 경자는 301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돌아갈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짧은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는 하지만 어딘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
경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그녀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도지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도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1호 안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없고 필요한 것만 조용히 놓여 있는 공간. 경자는 그 방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와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드님입니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이 잠시 그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 오래됐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자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경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 말이 끝나자 도진이 처음으로 경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겁이 많아서 먼저 화를 내신 겁니까?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잃을까봐, 또 당할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먼저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시죠. 경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이요? 사람을 밀어내는 대신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 말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경자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를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했고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을. 동백빌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1층 빈 점포가 정리되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경자가 있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안 짜게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다시 기회를 얻었고 누군가는 다시 사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번의 사과였습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동백빌라는 예전과 전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계단, 같은 벽인데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발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고 문 하나 여닫는 소리에도 불편함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 오르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아, 누가 들어왔나 보다 하는 정도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니 공간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1층에 새로 생긴 작은 공간, 동백 찬방에서는 매일 따뜻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된장국이 끓는 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사람들 웃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경자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어르신, 이건 좀 더 부드럽게 했어요. 드셔보세요. 아니, 그렇게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천천히 드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경자 씨, 오늘 반찬 뭐 나와요? 어제 그 무침 맛있더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맛있지 하고 받아쳤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했습니다. 입에 맞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는 걸. 한편 유리도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방 안에만 있던 그녀는 이제 매일 찬방을 돕고 있었습니다. 주문을 정리하고 포장을 하고 손님 응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딸이 참 야무지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유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이제는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301호. 도지는 여전히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화분에 물을 주고 낮에는 어디론가 다녀오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면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경자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301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차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경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도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갈치조림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진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밥을 준비하겠습니다. 경자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밥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지난날의 날카로움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깨달음이, 한 번의 사과가, 한 번의 용기가 그 사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동백빌라에서 바뀐 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던 시선이 조금 더 기다려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 하나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사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표정 하나로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해버린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 판단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유도 설명할 기회도 없이 오해받아 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인생은 참 묘합니다. 우리가 내린 판단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늦게 판단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지켜보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진짜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늦게 알아차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 꼭 있으니까요.